자, 그 등기 신청 취하 갑니다. 취하는 이제 등기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겁니다. 철회. 자, 철회. 예, 철회하는 거. 자, 1번에 취하도 가끔 나오니까 조심하고, 양걸 1번에 취하권자는 신청한 사람이 취하하는 거예요. 자, 취하할 수 있는 자는 등기 신청인입니다. 신청인. 자, 등기 신청한 사람이 등기를 없는 걸로 철회하는 거니까, 자, 만약에 등기를 단독 신청했다 그러면 취하도 단독으로 취하고, 공동 신청하면 공동 취하해야 돼. 신청하는 거하고 취하는 같아야 됩니다. 또 특히 자, 줄거보죠. 많이 나오는 거, 임의 대리인에 의해 취하하는 경우는 반드시 특별한 수건이 있어야 돼요. 취하에 관한 특별 수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공동 신청은 공동 취하해야 돼요. 이 경우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쌍방으로부터 등기 신청을 이인받은 자는 등기 신청 취하하려면 쌍방으로부터 특별 수건 받아야 돼. 쌍방 당사자 가불로부터 특별 수건을 받아야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수건 가지고는 취하 못해요. 자, 2번 취하시기 조심하고, 취하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어요. 등기 신청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까지. 자, 3번에 이제 취하는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자, 맨 밑에 자, 일부 부동산만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2개를 갖다가 부동산 표시를 2개, 3개 했어요. 이 중에 한 개요, 일부 취하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취하만 할 수 있어요. 일부 취하도. 일부 부동산만 취하할 수도 있다. 자주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하하면 양가리 2번 와보세요. 맨 밑에 양가리 2번. 자,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접수장에는 비고란에다가 그냥 취하라고 빨간 선으로 적는다. 추서하고. 자, 줄거세요. 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접수인을 실선으로 지워 그 등기 신청서와 부속 서류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부한다. 이거 기억합니다. 자, 취하하면요, 모든 서류를 다 환부 돌려줘요. 하고, 자, 다만 취하서는 편철합니다. 자, 취하서는 편철합니다. 자, 내가 취하했다 그러면 모든 서류 다 반환받습니다. 근데 뭐는 반환 안 한다? 취하서면은 반환하지 않고 등기소에 편철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9번에 제9절에 등기 실행하러 갑니다. 자, 등기부에 기입하는 걸 실행이라 그래요. 1. 등기 실행 순서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실행한다고. 접수번호 가장 중요해요. 접수번호. 자, 줄었죠.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해야 돼. 우리 은행에 뭐부터 빨리 뽑아야 돼? 번호표 뽑죠? 그게 접수번호표야.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파란 색깔 2번 동시 신청. 우리가 은행에 통장을 5개 가져갔어요. 그러면 접수번호표 1개 뽑아, 5개 뽑아? 1개만 뽑죠? 1개만 뽑는 거야. 그러니까 접수번호가 똑같아요. 자, 양가로 1번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 동시에 수개의 등기 신청이 접수되어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된 경우 수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줄거세요. 동순위로, 같은 순위로 등기해야 됩니다. 같은 순위. 접수번호가 이제 같으니까. 자, 만약에 이제 자, 접수번호가 만약 2001이야. 2001. 그러면 여기에 3개라면 만약 2 이런 식으로 동일 순위가 됩니다. 동일 순위. 예 보세요. 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다른 수개의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 줄거세요. 동시에 접수됐죠. 동시에 접수된 경우는 동일 순위 저당권이 됩니다. 2순위 되므로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순위번호도 똑같아야 돼요.
왜? 접수번호가 같으니까.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2번 등기의 기록 방법. 자, 양가로 1번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이제 다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컴퓨터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조심. 등기관이 이제 등기 사무를 다 처리했어요. 그러면 누가 했는지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별 번호를 부여합니다. 꼭 나오죠. 바로 뒤에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공무원이 미리 부여받은 자기의 식별 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을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주말, 빨간 선으로 긋는 걸 주말이라 그래. 주말 의는 자, 전산 조직을 이용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자, 줄거보죠. 실선으로 치우는 대신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자, 실선을 그 말소 취지를 기록한다. 이렇게 빨간 선으로 긋는다는 거죠. 빨간 선으로. 자, 빨간 선으로. 다음 양걸 이번에 자, 빨간 선으로 긋는 거 주말 요하는 등기들 책무만 기억하세요. 변경이나 경정 등기했을 때 땡땡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는 일부잖아, 그죠? 일부니까 부기 등기 한때는 변경 전 경전 등 등기를 실선으로 지웁니다. 빨간 선으로 지운다. 자, 그러나 조심할 거. 그러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락이 첨부 안 되면 부기 등기하면 안 되죠. 무슨 등기하죠? 주 등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 표시 안 합니다. 다음 2번에 멸실 등기하면 아예 말소하고 등기를 없어요. 폐쇄합니다. 멸실 등기는 전부 집이 불탔잖아. 다음 3 말소 등기. 말소 등기한 후 말소된 등기를 실선으로 지웁니다. 다음 4번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입니다.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땡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할 때는 종전 권리자 표시를 실선으로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 기록을 다 했어요. 그리고 3 등기 완료 후 절차입니다. 자, 서술에 줄한 거 보죠. 이제 세 가지가 남았어요.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자, 등기관은 먼저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줄 긋고 적으세요. 새로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이건 한 장이에요. 그리고 또는 심표 등기 완료 통지서는을 작성 교부한다. 다음 일정한 경우 대장소관청에다가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보해주고 국세청에 과세자료 정보를 전송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장 중요한 거 2번 갑니다.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교부 굉장히 중요해요. 등기필 정보는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등기필정이라 그랬어요. 자, 요거는 양식을 한번 보고 가죠. 다시 한번 194쪽 보세요. 194페이지 찾았어요? 제목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교부한다 그랬어요. 자, 보죠. 그 밑에 접수번호 9578 권리자 줄거세요. 권리자 김갑동. 김갑동이가 이제 권리자 된 소유자 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등기필 정보와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다. 만약에 저당권이라면 저당권자고 전세권이라면 전세권자야. 권리자 김갑동. 그다음 맨 밑에 보면 밑에도 두 번째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네요. 그러면 김갑동이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등기 원인과 연월일. 다음 부착 기준선. 그 1년 번호 나오죠? 12글자 1년 번호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50개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죠?
봤죠? 그 다음 오른쪽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등기 필 정보가 없어요. 등기를 끝냈다고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원시에 돌아옵니다. 자, 등기 필 정보 작성과 교부는 한 문제 꼭 나와. 1의를 잘 봐야 돼. 1의 돌아왔어요. 등기관이 줄 크게 쳐 새로운 권리입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새로운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새로운 권리자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등기 필정은 소유권만 있는지 아니에요. 새로운 소유권자, 새로운 지상권자, 새로운 전세권자, 새로운 저당권자에게도 등기 필정 줍니다. 새로운 가등기 필정도 있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가 됐을 때 새로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합니다. 자, 2번이 중요합니다. 이제 양거리 2번.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옆에 적으세요. 저당권 필 정보도 있다. 전세권 필 정보도 있어요. 가등기 필 정보도 있어요. 자, 작성하는 경우. 자,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입니다. 자, 누가 신청해야 돼? 등기 권리자가 신청해야 돼요. 자, 갑이 을에게 자 매매 아니면 저당권 설정합니다. 자, 매매했다면 소유자 을 이렇게 등기되는 거고, 저당권 설정했다면 저당권자 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이 권리자 될 사람이 신청했을 때 이 을에게 소유권 등기 필정이고, 저당권자에게는 저당권 등기 필정을 교부합니다. 전세권자라면 전세권 등기 필정을 교부해요. 새로운 권리자가 신청해야 돼. 나중에 나오겠지만 을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성소한 등기 의무자 갑이 신청했다. 이럴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합니다. 새로 권리자가 신청했을 때만 작성해 줍니다. 자, 읽어 나가면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 동그라미야. 권리자, 소유자, 지상권자, 저당권자 신청에 의해 다음 중 어느 하나 등기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해요. 새로운 권리자가 신청했을 때만이야.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기타 법령에서 자, 줄거세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한 자, 권리의 보존 등기, 권리 설정 등기, 권리 이전 등기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신청했을 때 필정보 작성해 줍니다. 보존 등기 필정, 설정 등기 필정, 이전 등기 필정입니다. 다음 2번 가등기. 위 1번에 자,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청구권 보존 동그라미 가등기 하는 경우. 네, 가등기 필정입니다. 가등기 필정. 다음 3번. 권리자를 동그라미 쳐 추가하는 추가야. 추가니까 새로운 권리자 나오잖아.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 등기하는 경우에. 그 예 보세요.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을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추가됐으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하니까 등기 필정을 교부해 줍니다. 또는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합유자 A, B 2명이었는데 A, B, C, D 4명으로 됐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2명 들어왔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다. 자,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권리자가 신청되었을 때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그거 좀 외워야 됩니다. 자주 나와. 양가로 3번 등기필 정보 구성 아까 우리 봤죠? 읽어보죠.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에 부호조보로 이루어진 줄거보죠. 1년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합니다. 1년 번호는 12자리였죠. 그 밑에 등기필 정보의 1년 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하고 비밀번호는 몇 개였죠? 50개. 이건 기억하셔야 돼. 앞에 1년 번호 12개는 몰라도 좋아.
비밀번호는 50개를 부여한다. 이건 외워줘야 돼요. 자, 양거로 4번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인데 세 번째 줄요. 자, 그러므로 다음 줄 거세요.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동그라미죠.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 등기는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신청 안 한 거, 작성 안 하는 거 보죠. 기억. 채권자 대위한 등기. 이건 누가 신청했어요? 권리자가 신청해서 대위자가 신청했어. 대위자가 신청하니까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합니다. 자, 굉장히 앞에서 많이 강조했어요. 자, 보세요. 채권자 대위 신청 한번 보죠. 자,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그럼 요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요. 안 한 것도 을이 다 전매했죠. 팔았어요. 그러면 요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안 하니까 이 병이 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병이 이제 을을 대위하죠. 이 사람 이를 대위, 요렇게 등기를 병이 대위 이전 등기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얘는 제3자일 뿐이죠. 제3자, 즉 정확하게 대위 채권자야. 자, 이 새로운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신청했으니까 이렇게 등기하고 나서 을에게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해줍니다. 그럼 작성하러 뭐 하느냐? 등기 완료 통지를 해. 얘가 신청 안 했는데 너 앞으로 등기됐다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 사람에게도 누가 신청했으니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이게 이거는 등기 필 정보가 아니고 등기 완료 통지야.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자, 그럼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등기 완료 통지. 자, 바로 뒷장에 필지 등기 완료 통지서 이거예요. 그 접수번호 밑에 아래 등기 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신청인 김갑동. 맨 밑에서 두 번째 등기 목적이 뭐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줄거 말소. 자, 말소는 새로운 권리자를 이름을 적어요. 그 사람을 소멸시켜요. 소멸시키니까 등기 필 정보를 작성 안 하고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야. 새로운 권리자를 적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조금 전에 봤던 대위 한번 볼까요? 자, 대위는 197페이지. 197. 찾았어요? 그 제목이 뭐야? 대위 등기 완료 통지서 이거예요. 제목이 대위 등기입니다. 자, 그럼 맨 밑에 부동산 소재지 밑에 위와 같이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등기규칙 53조에 통지합니다. 대위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대위 등기 완료 통지. 자, 대위 등기 완료 통지는 두 사람한테요. 누구한테? 대위 채권자 병하고 피대위자 두 명에게 통지해 줍니다. 앞에 돌아오세요. 자, 돌아오면 그 동그라미 기억 채권자 대위한 등 옆에 적어. 그럼 누구한테 완료 통지해 준다? 피대위자 을과 대위 채권자 병에게 대위 완료 통지를 해 줍니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 안 하고. 자, 동그라미 니은 등기관을 동그라미 쳐. 직권 보존 등기. 직권 보존 등기. 신청한 거야. 공무원이 직권을 한 거야. 직권했으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하고 이것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요.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직권 등기도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등기 필정은 작성 안 해요. 다음 이것도 중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권리자가 신청해서 의무자가 신청해서 의무자가 신청한 거야. 자, 이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매매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등기의 이 의무자는 등기해 주려고 그래요. 이 권리자가 바쁘다가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공동신청 못하면 뭐 해야 돼? 이제 판결 받아야 되잖아, 판결. 그럼 너 등기소에 등기해라고 이제 한 게 이 사람이 이제 소송하는 거죠. 그리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의무자가 신청했죠. 등기 필증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고 이 두 명에게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한 등기 땡땡 적어 의무자와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대위 신청하고 비슷하죠. 대위 신청도 대위 신청자하고 피대위자에게 완료 통지해주고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면 의무자와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줘. 니은에 직권 보존 등기를 한 명이니까 한 명에게 완료 통지만 합니다. 다음 2번 또 관공서가 촉탁한 경우도 원칙은 등기필 정보 작성 안에 땡땡 합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심해야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 촉탁하는 경우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때는 관공서가 이제 의무자일 때죠. 관공서가 땅을 팔았어요. 그랬을 때 권리자를 위해 촉탁할 때는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양가로 2번 등기필 정보의 통지. 자,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이퀄 새로운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새로운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예외 하나 있어요.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한 경우는 권리자를 위해 촉탁한 경우는 그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게 됩니다. 자, 양가로 6번 중요 표시 다 설명한 거야. 등기필 정보를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하는 경우하고 통지할 필요는 갑니다. 1번 등기 권리자가 줄거세요. 나 필정 안 받겠다 한 경우 등기필 정보 통지를 원하지 않는 살짝 제가 원하지 않는 경우 나 등기 필정 안 받겠다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통지할 필요가 없죠. 안 받겠다는데. 다음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입니다. 등기 권리자인 경우는 촉탁하니까 이때는 필정보 통지 안 합니다. 다음 3번 등기필 정보를 전산으로 통지받을 자가 줄거세요. 수신이 가능한 때보다 3개월이야. 3개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개월 내에 이메일로 수신 안 하면 교부 안 해줍니다. 3개월 이내에 수신 안 하는 거 3개월 4번도 3개월이야.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3번, 4번은 같이 묶어요. 자, 3번은 전자신청일 때는 3개월 내에 수신하지 않는 경우. 4번은 방문 신청일 때 그 통지 서면을 3개월 내에 안 찾아간 경우죠. 3개월. 자, 그럼 다시 가면 1번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 안 받겠다고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번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3번 3개월 내, 4번 3개월 내 수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5번, 6번, 7번은 묶으세요. 5번, 6번, 7번은 왼쪽에 4번에서 했던 거야. 자, 보세요. 5번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한 경우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고 누구한테 뭘 준다 그랬어요? 이때는 의무자와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만 통지한다 그랬죠. 자, 6번도 마찬가지. 등기 권리자 대위하여 등기 신청한 경우도 등기 완료만 통지한다 그랬어요. 7번도 마찬가지.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경우도 등기 완료 통지만 합니다. 자,
자, 그러면 7번 바로 나오네, 이제. 등기 필정보가 아니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작성 교부받는 자. 자, 살짝 읽어갑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전산 조직을 이용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는, 자, 줄거세요. 등기 완료 동안에 완료 통지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합니다. 등기 필정보를 작성 안 하는 경우야. 자, 가보죠. 1번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했을 때는 성소한 의무자가 신청하니까 등기 필정보 작성이 안 해? 안 한다 그랬죠? 안 하고 그 등기 권리자하고 의무자 둘 다에게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대위 채권자가 등기 신청했을 때도 그 등기 권리자 이퀄 피대위자죠. 피대위자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3번 직권 보존 등기했을 때, 자, 보존 등기 명인에게도 완료 통지합니다. 신청 안 했으니까 그 세 개는 기억해야 돼. 1. 성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 2. 대위 등기 신청. 3. 직권 보존의 경우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 안 하니까 등기 완료 통지한다. 자, 4번 5번 아까 했으니 5번 뭐죠? 관공서가 등기 촉탁했을 때는 관공서에게도 완료 통지만 합니다. 자, 4번 중요 표시하세요. 자, 4번은 우리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럼 뭐 해야 되죠? 확인 정보 등 줄거. 확인 정보 등 세 가지죠. 뭐야? 확인 조서, 확인 서면, 공정 서면이죠. 그 세 가지를 제공한 등기 신청했을 때는 등기 의무자에게 완료 통지해 줍니다. 완료 통지. 왜 그래요? 이 사람 등기 권리자야, 의무자야? 의무자한테 완료 통지해. 왜? 등기 필정을 분실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확인서를 갖다 위조해 가지고 등기할 염려가 있으니까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다. 자, 그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등기 필 정보는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 신청했을 때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 필 정보 작성 제공해 줍니다. 근데 새로운 권리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등기했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안 하고 뭘 해준다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쭉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 와보세요. 196. 그 별지 제5호. 자, 제목이 뭐죠? 등기 의무자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서. 바로 이거예요. 등기 의무자가 뭐 했을 때야? 등기 필정을 분실해 가지고 확인서로 등기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다. 자, 거기 보면 접수일자 쭉 내려와서 등기 의무자 이름이 뭐야? 이을동이죠. 자, 이을동이가 자, 등기 필 정보를 분실해 가지고 확인으로 완료 등기했어요. 보죠. 맨 밑에 이와 같이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의해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규칙 53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완료 통지합니다.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직권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서죠. 직권. 자, 여기서 이제 직권, 그 등기 원인 보세요. 일자 2011년 9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하니까, 자, 권리자가 김갑동입니다. 자, 맨 밑에 이와 같이 등기하기 위하여 동그라미 직권으로 소보 등기하였으므로 규칙에 하여 통지해 줍니다.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으니까 요 김갑동이한테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다. 자, 오른쪽에 확인서, 공정서에 대한 등기 완료 통지 적으세요. 이걸 뭐 했을 때죠?
등기 필정 분실했을 때 확인서로 등기했을 때 완료 통지해 줍니다. 자, 맨 밑에 보세요. 부동산 소재 밑에 등기필 정보의 부존재, 즉 분실, 등기필정의 멸실로 확인서나 공정서를 첨부하여 이와 같이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통지해 줍니다. 자, 이해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마쳤어요. 자, 그 다음 피지 갑니다. 3번.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반환 필요 없고요. 4번 갑니다.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통지 중에 표시하세요.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등기 통지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토지대장을 알아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자, 토지대장, 이걸 지적공부라 그래요. 자, 토지대장은 우리 행정부에서 관장합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자, 왼쪽에 이제 부동산 표시가 나오고, 오른쪽에 소유자를 적어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는 소유자, 갑.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 배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이 토지대장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첨부하면 이제 요거하고 표제부 만들어야죠. 자, 표제부 등기부를 만들 때 요걸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장에 최초 소유자라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포괄성계일이죠. 그럼 이제 소보, 소유자, 갑 이렇게 일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치했어요. 그 다음 다음부터 이제 소유권자가 바뀌면 여기다 이 소유자 을 이렇게 소유권자가 바뀌면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대장소관청에 통지를 하면 여기 소유자 을로 바꿉니다. 이렇게 일치시켜요. 보존 등기할 때는 대장을 기초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바뀌면 여기서 통지해줘서 일치시킵니다. 자, 그 점을 기억해야 돼. 거기는 통지의 대상 땡땡 적으세요. 대장과 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겁니다. 대장과 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통지해줘.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만 통지해 주는 거야. 자, 통지 대상 갑니다. 등기관이 다음 등기를 완료한 때는 그 뜻을 토지의 경우는 지적공부 소관청. 지적공부가 토지대장이에요. 또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다가 각각 통지합니다.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때 말이야. 자, 1번부터 그 4번까지 묶어서 전부 소유권 바뀌는 거야. 1번에 소유권 보존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2.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 뭐죠? 전거 개명 이런 거죠. 전거 이사간 거 개명. 3번 소유권 변경 경정이죠. 소유권 변경 경정은 뭐 합유자가 추가됐다 이런 거죠. 다음 4. 소유권 말소 회복입니다. 전부 소유권이 바뀐 거죠. 그때만 통지해 줍니다. 그 당구장표 조심하고,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이 줄고 가등기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은 통지하지 않아요. 대장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방법 뭐 전부 요새 전산으로 다 하잖아요. 법 62조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는 전산 이용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5번 과세자료 제공입니다. 과세는 세금 냈는지 확인하라는 거야. 세무서에다가 양가로 1 송부 대상인 등기 세 가지입니다. 등기관이 줄거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 가등기 포함입니다. 세 가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했을 때 요 세 가지야.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과세자료 송부는 세 가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세 가지 했을 때만 세무서자가 통지를 합니다. 뭐 송부 방법은 컴퓨터죠. 뭐 전산으로 이용해서 통지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대장소관청의 통지는 뭐야? 소유권이 변경돼야 돼.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과세자료 송부는 뭐라고 세 가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그 세 가지 한 때만 과세자료 송부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등기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오늘 한 것 중에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09번 가보세요. 가장 중요한 09번 29회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 모두 골라라. 각하 사유 11가지 있었죠. 11가지. 자, 1번은 뭐죠? 1번은 관할 위반, 2번이 등기할 상의 아닐 때, 나머지는 불일치한 경우 가보죠. 자, 1번 기억 맨날 나오는 거네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한 경우 가능해요? 에? 조금 전에 했잖아. 동시 신청해야 되잖아. 이거는 뭐죠? 등기할 사건이 아니죠? 각하 절대 무효잖아. 기억 벌써 하나 나왔네요. 환매 등기는 완전히 동시하라고 어제도 그렇게 강조했잖아. 동시에 각하 절대 무효. 자, 2번 관공서에 자,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는, 자, 공매 처분, 공매는 뭐야? 촉탁이야, 신청이야? 에? 촉탁해야죠. 촉탁 안 하고 신청하면 절대 무효야. 29조 2호. 자, 권리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하면 절대 무효, 각하입니다. 절대적 각하입니다. 다음 D건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 등기. 요거는 가능하죠. 민법에 특약 등기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가능하고. 리얼 소유권 동남지세 이전 등기 워낙 중요하죠. 소유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죠. 이때는 뭐죠?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 해주죠. 직권 주소 변경. 고로 각하 사유가 아니에요. 각하는 기업 동신청 안 한 경우, 니은 촉탁을 신청하니까 절대 무효. 답은 1번 기억 니은 찾아라는 겁니다. 특히 그 리얼 뭐 워낙 중요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직권 변경 등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앞 페이지 한번 와보죠. 08번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 종중 문중 교회 등기서에 제공할 정보 틀린 것. 자, 1번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죠. 종중 대표자. 자,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 줄 것이에요. 권리자인 경우 사원총의 결의성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맞아요. 틀리잖아. 굉장히 강조했잖아. 권리자를 뭘로 바꿔야 돼? 등기 의무자인 경우 이렇게 돼야 돼. 항상 사원총의 결의서는 팔아먹을 때 사원총의 결의서야. 등기 의무자일 때만 첨부합니다. 답이 2번. 종중이 나오면 거의 답이 이거예요. 2번 조심하고. 다음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면 되니까 첨부 정보 안 해도 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관이 직접 확인합니다. 4번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 정보는 당연히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5번 정관이나 기타 규약은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06번 중요 표시.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 옳은 거 잘 봐야 돼. 자, 제가 수업을 항상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바뀌었네요. 병을 갑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요는 뭐 A로 하죠. 자, 갑이 요렇게 대위 신청하는 거야. 대위 신청. 이 사람이 대위자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 이건 제3자, 이건 등기 의무자죠. 자, 가보죠. 기억. 자, 을에게, 을이 권리자잖아. 을이 권리자. 을에게, 권리자에게 등기 신청권 권리가 없으면 못하죠. 없으면 갑은 대위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 정확합니다. 이 권리를 대위 신청하는, 이 권리가 없다면 대위 신청할 수가 없다. 다음, 니은에 대위 등기 신청에는 누가 신청하고 있어? 누가 신청하고 있죠? 을이 등기 신청인이다. 틀렸죠? 누가 신청이냐? 갑이 신청이잖아. 갑이 대위 등기 신청이네. 2번, 니은 틀렸네요. 디귿, 대위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대위원인 정명정보를 첨부해야죠. 대위원인 정명정보. 매매계약서, 소비대차계약서 첨부해야죠. 리얼,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하면, 자,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안 하고 뭐 해야 돼? 등기 완료 통지해야죠. 등기관은 을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확해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답은 그러면 뭐 4번 해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등기표를 마칩니다. 자, 마치고 1페이지 오세요. 1페이지 오면 이제, 자, 맨 앞에서 한 차례 한번 보죠. 차례 오기 전에 한 넉 장 정도 넘겨서 출제 경향 빈도표 및 수험 대책 보자. 자, 1. 출제 경향 빈도표 찾았어요. 그럼 취적에 관한 법이야. 취적법 1장 총설, 2장 토지 등록, 3장 취적 공부, 4장 토지 이동, 5장 취적 청량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거기, 자, 원래 3장 취적 공부, 2장 토지 등록이 가장 많아요. 사실은. 자, 취적 청량은 2문제고. 자, 그럼 양이 적죠, 그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거기 차례 보면, 자, 1장이 총설. 자, 거기 2절에 토지 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 등록에서 여기 한 2-3문제 나와요. 2장의 취적 공부에 2문제. 다음 3절에 토지 이동과 취적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다음 마지막 4장의 취적 청량은 2문제.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기세요. 1페이지 14페이지네요. 자, 거기 펴놓고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자, 조금 쉬었다 지적하겠습니다.